검찰이 그 언론인과 정치인들을 대상으로 전방위 통신 조회를 했는데 이게 규모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지만 일부 언론에서는 3,000명이라고 보도가 나왔다고 하는데 이게 좀 확인이 필요한 상황인 것 같습니다. 혹시 두 분 변호사님도 받으셨습니까? 뭐 저야 검찰로부터? 그때 저는 받았죠. 예. 왜냐면 이게 현 변호사님도 받았어요? 그렇죠. 왜냐면 이 주변에 받았다는 분이 되게 많아요. 현 변호사님도 24-87이에요? 번호가 네. 번호는 확인해 봐야 돼요. 똑같은지. 번호는 조금 달라요. 번호는 제가 보기니까 번호는 잠깐만요. 번호는 116이에요. 2024 116이랑 조금 다른데 예. 이게 뭐 아시겠지만 윤석열 대통령이 이제 뭐 명예훼손 사건 수사한다는 얘기했잖아요. 네. 그러니까 올해 1월에 수사한 거예요. 그렇죠. 그 문자가 왔길래 물어봤죠. 했더니 주변에 받은 사람이 되게 많아요. 뭐 조상호 변호사, 뭐 조상호 변호사도 받았어요? 그렇죠. 그다음에 네. 뭐 다른 뭐 김지호라고 해요. 네, 우리 네. 그 정무실에 있던 분도 예. 있고, 그다음 뭐 이재명 대표나 뭐 민주당이 전방위적으로 다 받았. 뭐 이재명 대표도 받았다는 예, 거고 추미애 대표도 받았다는 받으셨다고. 거잖아요. 그러니까 박주민 의원도 받았죠. 박주민 그러니까 왜냐하면 그 노정현 당시에 뭐 저도 이제 대변인 경선 예, 하고 예. 있었기 때문에 예. 뭐 보통 뭐 기자들 전화 많이 받거든요. 네. 보통 모르는 번호로 오면 99%는 기자라고 보죠. 선거 때는 어쨌든 그 정도였는데 아마 기자들이 제일 많은 것 같고 언론사 기자들은 아마 광범위하게 한 것 같고 예. 그다음에 정치인들 기자들하고 예, 통화하거나 예, 이런 예. 정치인들도 아마 쭉 하지 않았나 이렇게 예. 보고 있어요. 신장식 신장식 의원도 받은 것 같고. 116번이라고 하니까 예, 예. 현 그러네. 변호사님하고 저랑 비슷하네. 같네요. 예, 그러니까 저도 이게 116번 이에요. 넘버링이 당시 아닌데 추미애 대표는 그때 원외였는데 87번. 예. 그러니까 이게 번호가 무슨 번호인지 이것도 확인이 좀 필요해 보여요. 이거는 아마 제가 보기에는 이렇게만 나와 있어서 네. 뭐 번호 의미는 모르겠는데 아마 이제 문서 날짜는 다 번호. 비슷해요. 네. 1월 4일, 5일 이때 조회했다는 거니까. 예. 근데 아마 문서 번호라는 거는 뭐 이렇게 그 통신사에 예. 그 제공을 요청하는 번호, 그러니까 그 정도인 것 같아요. 근데 이게 지금 윤석열 대통령 명예훼손 사건에 대해서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그러니까 그 통신 조회를 했다는 게 굉장히 좀 황당한 일이다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요. 그 작년 12월에 그 국회 여야 합의로 전기통신사업법 개정안을 통과시켰는데 이 통신 자료를 조회할 때는 30일 안에 당사자한테 통지하도록 되어 있다. 근데 7개월 만에 온 거잖아요. 이게 원칙적으로 이제 30일 내에 통지하게 돼 있는데 네. 예외적인 규정이 있어요. 뭐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거나 아니면 무슨 뭐 국가 안보 위험이 있거나 뭔가 할 경우에는 네. 3개월씩 2달 동안 이제 그거를 유예할 수 있게 돼 있는데 네. 그래서 저도 사실은 물어봤죠. 네. 보통 이거 오면은 물어보잖아요. 네. 뭐 전화하면 그 문의하는 사람은 잘 안 가르쳐줘요. 그러니까 저 반부패 일부 다 전화하고 팩스 보냈거든요. 팩스로 이거니 현 변호사님 팩스를 보냈다고? 팩스 보냈죠. 아니 왜 유예를 했냐? 유예 사유가 딱 나와 있어요. 뭐 네. 증거 인멸, 뭐 피의자와의 명예훼손, 그다음에 뭐 행정 절차 진행의 방해, 뭐 이런 게 있는데 그럼 내가 거기 어디에 해당된다고 해서 한 거냐? 6개월 유예한 거냐? 네. 답이 없어요. 그다음에 네. 그 법에 보면 그 제공을 받은 자를 기재하게 돼 있는데 네. 제공받은 자라 그러면 사람이잖아요. 그렇죠. 근데 받은 자를 네. 반부패 수사 일부 이렇게 써놨어요. 그럼 안 되죠. 그건 누구? 기관이잖아요, 기관. 그래서 아니 반부패 수사 누구? 그렇죠. 네. 그래서 검사 누구냐 네. 안 가르쳐줘. 에? 안 가르쳐준다고. 검사 누군지 안 알려준다고? 네, 안 알려줘요. 그 다음에 사용 목적도 당연히 그럼 검찰이 수사로 하지 그러면 검찰이 뭐 언론 보도를 위해서 하진 않았을 거 아니에요. 그렇죠. 뭐 어떤 수사, 네. 뭐 명예훼손 수사하면 명예훼손 수사라든지 네. 윤석열 명예훼손 수사 이렇게 얘기해줘야 되는데 예. 그냥 사용 목적 수사, 제공받은 자 반부패 수사 일부. 야. 날짜는 뭐 1월 4일로 기재하고 그다음에 유예했는데 그냥 유예할 수 있다. 이렇게만 돼 있어요. 그러니까 대단히 사실은 친절하네. 예. 아무 내용이 없는 거죠. 예. 왜냐하면 뭐 그 제공받은 자라는 건 기관을 얘기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다음 사람이지. 검사를 누군지 알아야 되잖아요. 예. 그럼 뭐 제가 그래서 반부패 부장이면 부장이라고 쓰고 아니면 이렇게 하는데 예. 그런 게 없어요. 누가 했는지. 그러니까 아니, 사실은 통보가 의미 없는 거죠. 이게 예. 왜 그러냐면 기본적으로 통신 자료를 요청하거나 이거는 영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근데 영장을 일일이 받는 게 조금 불편하니까 그 통화 내역은 아니지만 네. 그 핸드폰 번호가 누구 건지 가입자 네. 이름이라든지 이런 거를 확인하는 거는 그냥 요청만으로 되는 거거든요. 근데 이거는 사실은 통신사에서 원래는 안 해줘도 돼요. 안 해줘도 되는데 검찰 요청하니까 안 해줄 수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냥 해주는 거예요. 이게 사실 이게 어찌 보면 영장 그 범위 안에 들어와야 되는 거예요. 그냥 행정협력으로 그냥 받는 거거든요. 그게 좀 문제가 있죠. 그렇죠.
근데 이렇게 전방위적으로 내용도 정확하게 안 알려주는 상태에서 사용 목적 수사, 어떤 수사 이게 궁금하잖아요. 그리고 받은 사람 입장에서 굉장히 찝찝하고 불쾌할 거 아닙니까? 이게 지금 문제가 되는 게 왜냐하면 거의 이제 올해 1월 달에 지금 윤석열 그때 당시에 뭐 명예훼손 문제 나오면서 대부분이 이제 언론사 압수수색도 하고 기자들도 막 소환하고 조사를 네, 했잖아요. 그러면 이제 결국은 언론사에 대해서 이렇게 광범위하게 조회를 하고 사실 명예훼손이라는 게 명예훼손이 됐냐 안 됐냐 따지면 되잖아요. 네. 그걸 왜 기자들 다 조회하고 언론사 압수수색하고 네. 그 기자들하고 통화했을 거로 보는 아마 이제 정치인이나 이런 사람들을 조회해 나가는 건데 이 과도한 게 맞죠. 왜냐하면 뭐 그게 뭐 대단한 일이라고. 네. 뭐 사실은 뭐 그게 명예훼손이라는 거는 그 사실이 있는지 없는지 팩트인지 아닌지 그것만 확인하면 되는 거잖아요. 네. 그 간단한 사건에 뭐 이렇게 광범위하게 동원하는지. 그다음에 이 명예훼손 사건이 뭐가 문제되냐면 이 수사권이 있냐가 문제돼요. 왜냐하면 사실은 그 직접 수사 범위 안 들어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검사에. 관련 수사라는 거잖아요. 관련 수사라는데 관련성에 대한 그 규정이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걸 대검 예규에 네. 관련 수사라고 해놨는데 대검 예규를 또 공개를 안 해요. 그러다 보니까 네. 참여연대에서 공개 청구 소송해서 1심에서는 받아줬어요. 예규 공개하라고. 예, 예. 그러니까 사실은 어찌 보면 짬짬이 수사를 하고 있는 거죠 지금. 근데 이게 사실은 원래 검찰이 수사할 수 있는 게 그 두 가지죠. 부패, 부정부패하고 그렇죠. 중대사건. 네. 중대사건인가? 아니, 그러니까 그 어떻게 사건과 봐야 돼? 관련성이 부정부패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뭐 배임 명예훼손이니까. 사건과 관련성 그러니까 김만배 사건과 예. 관련 있는 사건이다. 예, 예. 관련해 보면은 뭐 그다음에 뭐 범인 아니면 증거 뭐 이런 게 공통된다는 건데 그게 예전에는 대통령령 법규에 있었어요. 예. 법규에 있다 보니까 그 법규적인 효력에 따라서 관련성을 따져왔는데 네. 그 관련성 등을 삭제해버리고 그걸 대검 예규에 넣어놨거든요. 근데 대검 예규를 공개도 안 해. 근데 대검 예규는 뭐 신 변호사도 아시겠지만 법규적 효력이 없어요. 그냥 예규니까. 자체적인 자기들의 그 내부적인 규칙이지 이걸 대 국민들한테 요구할 수는 없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이게 굉장히 어찌 보면 앞으로도 이 재판 예. 과정에서도 아마 이 수사권이 없다는 걸로 아마 수사심의도 개최 요구했던 것 같은데 문제가 네. 계속 될 수 있는 사안이에요. 처음에 딱 받으니까 어떤 느낌 드셨어요? 기분 나쁘죠, 당연히. 기분 나쁘고 당연히 물어보고 싶잖아요. 박주민 의원은 보이스피싱인 줄 알았다. 안 받아보셨나 보다. 저는 뭐 이런 거. 보고 이게 뭘까요? 예. 했더니 보좌관들이 그거 연결하지 마세요. 보이스피싱. 근데 요즘에 그렇구나. 보이스피싱 이상한 거 많이 옵니다. 네. 그러니까 저도 뭐 국가기관 사칭해가지고 뭐 저에 대해서 무슨 뭐 수사가 진행 중이다라는 무슨 이상한 문자를 그쵸, 받아가지고 그쵸. 뭐 도대체 확인이 안 돼요. 네, 그래서 뭐 했더니 뭐 그런 피해를 또 받은 분들 있다 그래서 그냥 넘어가기도 했었는데 저는 이런 지금 통신조회에 대해서 이제 검찰이 좀 전방위적으로 한 걸로 좀 드러난 건데 네. 저도 이거 비슷한 경험을 한 게 제가 한 2년 전인가 그때 공수처에서 그때 국민의힘 관련해서 막 수사하고 할 때 그때도 국민의힘 관련자들 한번 싹 한번 한 적이 있었어요. 근데 그때 저도 네. 뭐 의원들이든 누구든 통화를 한 기록들은 좀 있었을 테니까 거기에 엮여 들어가가지고 그래서 그때도 막 국민의힘 관련자분들이 막 페이스북에다가 네. 나도 당했다 이렇게 릴레이 비슷하게 했던 그 기억이 나서 아마 저는 이제 그 부분을 아마 이번에 검찰에서 아마 한 것 같아요. 그래서 이게 네. 전기통신 사업법에 따라 가지고 이제 그 통지를 해주도록 이제 이렇게 되는 건데 아까 현 변호사님 말씀하신 대로 이게 법원의 사실은 통제하에서 원래는 하는 게 맞죠. 근데 맞는데 이게 지금 검찰이 전방위적으로 이걸 지금 하고 있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전 좀 제도 개선도 좀 필요하지 않는가. 결국에는 법원의 통제하에서 엄격하게 이루어져야 될 네. 사실은 검사의 이게 뭐 수사인지 아니면 내사인지 아니면 전방위적인 뭐 사찰이 이루어지는지 이 구분이 잘 안 되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는 저는 좀 제도적인 보완이 반드시 좀 필요할 것 같다. 그리고 수사권이라는 것은 항상 남용되면 사고가 터지는 거기 때문에 전 지금 국민들이 가지는 불안감 그리고 특히나 민주당에 계신 분들은 이게 지금 다 어떻게든 다 엮여가지고 한번 그러니까. 일괄적으로 들어간 건데 당연히 기분 나쁘고 네. 여기에 대해서 당연히 좀 불안할 수밖에 없지 않는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이게 저는 아마 법사위를 열면 네. 이 그 중앙지검은 반부패 수사 일부장을 불러서 예. 몇 명한테 했냐. 예. 그다음 왜 했냐? 네. 그럼 왜 이거 유예를 했냐? 유예 아까 얘기처럼 뭐 증거인멸이라든지 뭐 이런 게 있어야 되는 거니까 그런 부분을 좀 따져봐야 된다 보고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그 당시에도 이제 윤석열 대선 후보였거든요. 네. 엄청나게 뭐 사찰이다, 뭐 의원들 왜 사찰하냐, 엄청 반발했었거든요. 네. 페이스북에 막 글도 네. 쓰고. 네. 릴레이를 했었어요 그때 저도 네. 뭐 하나 올렸던 것 같기도 하고 왜냐면 받으면은 상당히 불안합니다 그게. 아니 그러니까 이제 흡사 2008년 총리실 민간인 사찰 네. 때 생각이 나요. 그러니까 이명박 정부 출신들이 많이 들어가 있다고 하는데 그래서 그런가
이렇게 닮아 있는 뭐 블랙리스트, 민간인 사찰 이런 의혹들이 계속 커지니까 뭔가 좀 닮아 있다, 걱정이 많이 된다라는 생각이 좀 듭니다. 앞서 저희가 이제 휴가 얘기를 좀 했는데요.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휴가를 시작을 합니다. 뭐 정해져 있지는 않고 시장에 가서 현장 목소리를 듣겠다고 하는데 어느 지역인지는 밝히지를 않고 있어요. 어느 지역이라고 나왔나요? 뭐 좀 알려지진 알려지는지는 않고 있어요. 아니에요. 예. 약간 자맹 밀행성인가? 어떻게 봐야 돼요? 대통령의 휴가가 이렇게 잘 아니 그러니까 이제 윤석열 정부의 특징이 좀 윤석열 부부가 관련된 부분들은 다 은밀하게 행해지고 있어요. 뭐 김건희 여사도 투표할 때 무슨 도둑고양이처럼 몰래 네. 가가지고 딱 그냥 점 찍고 오듯이 이렇게 하고 오고 네. 또 저는 대통령이 휴가가 지금이 한 2번째인가요? 이제 3번째 정도 될 것 같은데 항상 이게 참 이례적인 게 기존의 대통령들은 휴가 어디로 간다, 휴가 계획도 밝히고 또 가서 어떤 그러니까 국정 운영에 관한 구상을 한다, 그걸 밝히고 그다음에 책도 한 5권 정도 해서 이거 읽고 오겠다라고 네. 하면서 메시지를 던졌는데 근데 지금 윤석열 정부는 어디 가는지도 밝히지도 않고 국정 운영에 대한 구상도 없는 걸로 보이고 그리고 더 중요한 건 책을 안 읽어요. 네. 그래서 어떤 책에 대해서도 한 번도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어떤 메시지를 낸 거를 본 적이 없기 때문에 책을 버리잖아요. 아크로베스에. 뭐 버리기도 했고 그래서 참 뭐랄까요, 이 대한민국을 그래도 5년 동안을 맡아서 이끌어야 될 지도자인데 네. 거기에 대한 지도자로서의 준비됨 내지는 그런 준비성 뭐 내지는 본인의 뭔가 이런 뭐 철학이나 이런 것들에 대한 빈곤함이 네. 저는 그대로 늘 휴가 때마다 좀 드러나는 거 아닌가라는 생각이 이게 예를 들면 이런 거예요. 사장님이 나 휴가 간다. 근데 언제까지 갈지 몰라. 네. 수시로 전화할 수 있어. 뭐 이런 거잖아요. 네. 그러면 그 밑에 뭐 직원들이나 이런 분들은 우리 사장님이 휴가를 간 거야, 안 간 거야, 어디를 간 거야, 뭐 하는 거야 전혀 알 수가 없잖아요. 그 못 가요. 장차관 못 가면 그 밑에 참모들도 못 가, 못 가면 실국장도 못 갈 거 아니에요. 그게 사실은 휴가는 대통령이 물론 뭐 욕을 먹을 수는 있지만 네. 기간을 딱 정해줘야 돼요. 오늘부터 뭐 수요일까지다. 네. 그리고 그 이 기간에 내가 그냥 말씀처럼 어디 네. 가서 책을 읽는다 해야 되는데 지금 휴가 간다 그러면서 뭐 군부대도 방문하고 네. 뭐 재래시장도 가고 예. 그러면은 혼자 갈 수는 없잖아요. 일정 참모들 다 가야 되잖아요. 그 지역에 뭐 시도의원 국회의원들이 또 다 다 와야 되잖아요. 가야 되잖아요. 네. 그러면 이게 휴가 가는 거예요, 안 가는 거예요? 일이죠, 일. 그러니까 일이라고 하는 거. 이게 사실은 이건 휴가가 아니라 그냥 네. 편하게 그냥 일 보겠다라는 거나 마찬가지이기 때문에 네. 그러니까 휴가를 가면 아마 욕 먹을 것 같고 또 뭐 좀 편하게 좀 다니면서 좀 뭐 재래시장도 가고 또 한잔 할 수도 있고 네. 또 그럼 지역에 뭐 군대도 좀 돌아다녀야 될 것 같고 네. 근데 사실은 휴가인지 아닌지 애매해요. 그 네. 저희 댓글창에 비슷한 의견이 있어요. 네. 뭐라고요? 아니 술 관련해서. 아니 근데 지금 나온 보도는 대통령 휴가 중에 그 4+1에 대해서 개혁 과제를 충분히 고민해서 온다는 겁니다. 교육, 노동, 연금, 의료, 저출생 과제, 기자회견을 할지 대국민 담화를 할지 국정 현안으로 발표할지 뭐 정하진 않았지만 이런 대목들에 대하여 실제로 그 좀 고민을 해서 구상을 해서 오겠다라는 거예요. 어떻게 보십니까? 아니 근데 이 4+1이라는 그러니까 교육, 노동, 연금, 의료까지 이제 포함을 시킨 것 같고 이제 뭐 저출산 문제 뭐 워낙 심각하니까 예. 이게 뭐 휴가 가가지고 며칠 고민해서 나올 주제들이냐고요. 네. 그러니까 항시 24시간을 이런 고민에만 매달리고 대통령이 천착해도 우리 사회의 이런 구조적인 문제나 미래 사회를 대비하는 문제를 해결하기가 너무 어렵지 않습니까? 거기다가 많은 이해 당사자들이 있고 그 조율하는 것도 얼마나 힘든 일이에요. 근데 지금 윤석열 대통령은 평시에 그런 일 하나도 안 하다가 휴가 가가지고 뭐 5일 만에 뭐 나름대로 뭐 챗 GPT한테 물어보든 누구한테 물어보든 대충 만들어가지고 와서 뭐 발표를 하겠다는 건데 대통령이 무슨 발표할 때마다 좀 우리가 가슴이 좀 철렁철렁하지 않습니까? 네. 이번에는 또 어떤 사고를 칠 것인가 이런 걱정들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아까 휴가 관련해서도 이게 휴가냐 아니냐 이런 논란도 있었습니다만은 좀 윤석열 대통령이 저는 기존의 대통령이 좀 했던 대로 그 프로세스라도 좀 밟았으면 좋겠어요. 본인만의 새로운 좀 창조적인 길을 가지 말고 기존에 했던 것만큼만 좀 하는 노력을 좀 했으면 좋겠다. 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뭐 새로운 게 나오겠습니까? 근데 이게? 사실 지금 현안이 너무 많잖아요. 그쵸. 이진수 후보자 문제 이걸 다 해결이 됐다라고 판단하는 것 자체가 저는 참 난센스다 이런 생각이 좀 드는데 지금 뭐 탄핵 그 야당에서는 이제 탄핵 소추안이 발의가 된 상태인 거고 김문수 노동부 장관에 대해서는 또 인사청문도 해야 되고 지금 여러 법안들에 대해서
필리버스터 진행 중에 있고 그거 끝나면 또 다 그냥 뭐 오는 족족 그냥 거부권 행사하면 된다라고 판단을 하는 건지 모르겠지만 실제로 TMF 사태 때문에 민생이 지금 진짜 정말 심각한 상황이거든요. 이러다가 IMF 때처럼 줄도산 위기 생기는 거 아니냐. 대기업까지 영향이 있고 농수산업계까지 다 파장이 있다고 한다면 지금 휴가 갈 때냐 이런 비판이 나오는데 야당에서는 그런 비판을 좀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휴가 갈 때냐는 비판도 물론 뭐 그동안 할 수는 있어요. 근데 네. 또 뭐 휴가가 뭐 뭐냐면 7월 말 8월 초에 가는 거기 때문에 이게 사실은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뭐 휴가를 감으로써 아니면 그 지역 경제 살리는 의미도 있는 거라서 그건 아마 이제 좀 견해가 나는 것 같은데 네. 지금 어쨌든 근데 뭔가 해결을 하고 뭔가 마무리를 그러니까 휴가라는 게 뭔가 휴가 가기 전에 우리 회사 다니는 분들 아시겠지만 일을 어느 정도 마무리를 해놓잖아요. 그렇죠. 마무리를 해놓고 그다음에 인수인계도 좀 하고 그다음 없는 기간에 좀 어떻게 대책 만들어 놓고 그다음에 이제 갔다 와서 이제 새롭게 시작하는 분위기인데 네. 지금 뭔가 이제 해결 마무리가 되는 게 하나도 없잖아요. 예를 들면 지금 의대 정원 문제만 해도 이게 지금 그렇죠. 벌써 몇 달입니까 이게 하나도 해결이 안 되고 있어요. 전공의들 다 못 들어가고 있고 네. 그러니까 말씀드린 무슨 이런 문제들도 다 지금 하루 이틀 된 게 아니잖아요. 지금 2년 이상 다 끌어오는 문제들인데 하나도 안 하다가 이제 와서 이거 고민한다고 휴가 간다고요? 말이 안 되는 거예요. 뭔가 좀 매듭을 지어놓고 네. 뭔가 국민들이 보기에도 좀 대통령이 열심히 일했으니까 좀 쉬어도 되겠구나. 그래 좀 고단하니까 좀 쉬고 오십시오. 이런 생각이 들었는데 그런 생각이 전혀 안 들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얘기가 나오는 거죠. 댓글에 뭘 했다고 휴가를 가냐 이러지. 아니 그러니까 뭐 매일이 휴가처럼 살지 않습니까? 매일이 뭐 해외 순방도 뭐 여행 다니듯이 가면서 해외 나가면 스트레스가 싹 사라진다는 분인데 네. 아니 뭐 그동안에도 전 충분히 쉰 것 같거든요. 근데 이제 와서 또 쉰다 그러면서 또 휴가 기간에 또 재래시장도 가고 또 일을 하겠다 이러니까 좀 뭔가 이렇게 앞뒤가 안 맞는 이게 있는 것 같고 네. 아니 저는 윤석열 정부 뭐 지난 2년을 다 돌아보는 건 너무 길고 그냥 총선 때까지만 우리가 한번 좀 생각을 해보면요. 총선 직전에 의정 갈등을 일부러 일으켜서 총선 때 재미 보려 그러다가 재미 하나도 못 보면서 완전히 의료시장만 뽀개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다가 총선 대패 이후에 뭐 정치를 하겠다면서 이재명 대표 막 그 영수회담 하면서 온갖 쇼를 다 했잖아요. 근데 그러고 나가지고 지금 이제 한동훈 체제에 들어섰죠. 뭐 국정 운영의 난맥상들은 지금도 유지되고 있죠. 여야 관계는 더 파탄이죠. 매일 그냥 탄핵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대통령이 몰아가고 있잖아요. 그래놓고서 이걸 갖다 여론전으로는 무슨 뭐 야당이 맨날 괴롭히기만 한다 이런 식으로 이제 나오기 때문에 저는 이제 모든 진실을 다 뒷바꾸어 버리는 이런 식의 윤석열 정부 행태에 대해서 이제 국민들은 이 옐로 카드 2장이면 이제 퇴장이기 때문에 네. 전 퇴장을 곧 명하실 것 같아요. 제가 볼 때는. 퇴장을 명하게 됐 옐로 카드 2장이면 퇴장이거든요. 축구에서는. 근데 이게 축구랑 정치랑 좀 달라가지고 실제로 그렇게 될지는 아직은 알 수가 없는 거고. 그치. 네. 사실 지금 저는 다른 거 다 떠나서 대통령이 이렇게 계속 그 노란 봉투법만 하더라도 국민들이 굉장히 오랫동안 기다렸던 법이잖아요, 노동계가. 그런데 이 법도 그렇고 민생회복지원금 법도 마찬가지고 국민들의 이해와 요구가 좀 맞닿아 있는 법안들에 대해서는 이렇게 다 비토 혹은 또 거부권 행사로 피해가려고 하니까 국민들이 참 대통령이 뭘 하려고 하는 거지? 이런 비판이 좀 남는 것 같은데 대체로 대통령 휴가 갔다 오면 또 막 내각을 또 새롭게 하잖아요. 그렇죠. 예. 이번에도 있을까요? 청와대 대통령실 인사 개편이나 이런 게 있을까요? 어떻게 전망하세요? 아니 근데 개편이 있겠지만 지금 흐름을 보시면 쓰레기차 빠지면 똥차가 오는 격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종석 국방부 장관 나가니까 붐짜자 신원식 장관이 오고 고용노동부 장관도 그 전에 뭐 이정식 장관인가 하여튼 뭐 조용하시던 분 나가니까 또 김문수 장관 후보자가 오고 뭐 방통위원장도 이동관 수석 올 때 다들 뜨악했는데 그 다음에는 갑자기 중수부장 출신의 김홍일이 오더니 다 도망가 버리고 이제는 이진숙 이제 위원장이 와서 그러니까 전 윤석열 정부 와서 이제 더 이상 인사를 지켜보는 게 무슨 의미가 있나. 그러니까 인사라고 하는 것이 어떤 대통령의 메시지 내지는 국정 운영의 쇄신을 위한 수단이 아니라 네. 그냥 대통령이 국정을 더 어렵게 만들기 위한 본인의 측근들 내지는 간신배들 그냥 챙겨주기 식으로 완전히 전락해 버렸기 때문에 저는 윤석열 대통령이 그 자리를 지키고 있는 한은 더 나라가 어려워질 수밖에 없고 더 이상한 해괴망측한 인사들이 더 들어오는 모습을 볼 수밖에 없다. 저 그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지금 막 약간 좀 그
탈출구는 좀 없어 보여요. 지금 상황에서 뭔가 윤 대통령이 뭐 그만두거나 이럴 가능성은 더 없어 보이고 야당에서는 계속 지속적으로 문제 제기하고 싸우고 있고 이게 이제 무한 반복이죠. 무한 반복이 좀 무한 되고 반복인데 있고. 보통 아시겠지만 뭐 대통령실 바꾸는 것도 있지만 이제 내각을 보통 바꾸잖아요. 네. 그럼 이제 인적 쇄신을 한다 그러면 총리를 바꿔야 되는데 네. 통과가 안 될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사실은 뭐 별 존재감 없는데 네. 그냥 임기는 계속 늘어가는 제가 보기엔 최대 수혜자는 한덕수 총리 아닌가 그런 얘기들 하더라고요. 네. 그다음에 사실은 이제 정무장관 같은 거가 이제 야당과 협치를 하려면 나와야 되는데 이것도 결국은 법을 바꿔야 되잖아요. 네. 정부조직법을 바꿔야 되는데 이것도 야당하고 결국은 협치가 돼야 되는 거예요. 네. 그래서 정무장관을 예를 들어서 좀 야당하고 소통이 되는 사람을 하려 그러면 지금 같은 상태에서는 의미가 없어요. 어느 정도 국회에서 대화 타협이 돼야 되는데 사실은 우리가 예전에 막 여야 대치할 때에도 또 국회의장 중재하에 합의도 하고 이런 식으로 돼 있었거든요. 약간 어찌 보면 대통령과 그래도 여당과 어느 정도 조금 독립성이 있었는데 지금은 뭐 여당이 완전히 이제 대통령 어찌 보면 뭐 수호대처럼 돼 있으니까 전혀 뭐 타협의 여지가 없으니까 네. 참 답답한 상황이에요. 근데 정치권에 원희룡 총리 설이 조금 살짝 돌고 있더라고요. 네. 아니 통과가 되겠어요? 통과는 안 되겠죠. 통과 안 되겠죠. 네. 그러니까 아무 사실 의미가 없죠. 의미가 예, 예. 왜냐하면 통과 안 될 거기 때문에 네. 청문회에서 막 탈탈 털린 다음에 통과 안 되면 네. 의미 없잖아요. 네. 그러니까 한덕수 총리는 제가 보기에 오래 가요. 제가 보기에는 유일하게 대통령과 임기를 함께하는 그럴 가능성도 그런 있어요. 총리가 예. 될 가능성이 높다. 근데 그동안에 한덕수 총리가 한 거는 뭐 화장실 청소 잼버리 때 벌 선거하고 그리고 맨날 신문만 본다라는 그거 외에는 한덕수 총리가 저렇게 비싼 임금을 주고 우리가 총리로 기용해야 될 필요가 있습니까? 정말 한심한 거죠. 이건 어떻게 그러니까 보면. 변호사님 근원적 차원에서 이게 지금 약간 좀 혁명적 상황을 아니 벌을 더 서야 되죠. 한덕수 네, 총리는 네. 지금 화장실 청소 한 번 갖고는 안 돼요. 되고 제가 볼 때는 더 센 벌을 더 센 해야 벌을 된다. 지금 가해야 될 상황이에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박영선 총리설도 나왔다가 들어간 게 왜냐하면 박영선 총리도 민주당 내에서는 그렇게 좀 뭐 갈리는 편인데 의견이 네. 원희룡 총리를 해봐요. 그러면은 더 난리 나겠죠. 완 싸우자는 거야 이게 되는 거잖아요. 네. 그러니까 굉장히 또 민주당 지금 한덕수 총리 임명할 때도 약간 그래도 뭐 예전에 뭐 민주당 정부에서도 총리하고 이랬으니까 이랬는데 좀 더 가까운 사람은 모르겠지만 야당이 받을 리가 없죠. 그리고 그런 카드를 내밀 것 같지가 않아요. 그리고 원희룡 총리는 표결하면요 네. 108표도 안 나옵니다 찬성이. 지금 뭐 나경원, 한동훈 다 구원들을 많이 심어놔가지고 아 그러겠네. 심지어 윤상현 의원까지도 108 표도 안 예, 나온다. 지지가 많이 안 나올 거예요. 네. 한 3표 나올래나요? 모르겠네요.